이란 대통령 페세시키안이 하메네이와 정권에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페세시키안의 성명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혁명 전 저는 자해단 자볼에서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월급은 1800토만이었습니다. 혼다 오토바이는 1250토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석사 학위가 있고 의사이며 전문의이자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3달 월급으로도 혼다 오토바이를 살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페세시키안은 현재 이란 정권과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것이 정신적 장애의 한 형태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명 후 몇 시간 뒤 12월 10일 밤에 하메네이의 집이 불에 타고 테헤란에서 통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메네이에 맞서는 것은 팔라비와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인 페세시키안 대통령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메네이의 신성한 권위와 모류성에 대한 가장 큰 타격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겨냥하지 않고 하메네이의 정당성을 직접 겨냥하며 공식적으로 국민의 편에 섰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테헤란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평양에도 악몽입니다. 정권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페세시키안의 움직임에 의해 폭파되고 있었습니다. 페세시키안의 반란의 뿌리는 오늘보다 훨씬 이전인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페세시키안의 성직자들과 종교 파두제와의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월의 물라들이 페세시키안의 대학연설에 개입하려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국어인 터키어로 앉아라라고 말하며 굳건히 버텼다. 그날 페세시키안이 점화한 민족적이고 개혁적인 불길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물라들의 권위를 흔들었다. 그날 물라들을 침묵시킨 페세시키안은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하메네이를 전복시키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페세시키안은 단지 이념 전쟁을 벌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전직 심장외과 의사였던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타나 나는 외과 의사지만 석 달치 월급으로도 오토바이를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하메네이 정권의 이념적 파산을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이 대중을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페세시키안은 이제 굶주린 거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뮬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움직임의 결과는 완전한 혼란입니다. 1월 9일에 하메네이는 이슬람 공화국이 그가 파괴자와 방해자로 묘사한 시위대에 직면하여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강경한 대응과 무력 사용을 맹세했다. 이슬람 공화국은 파괴적이고 이를 약화시키려는 자들에 대해 결코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네이의 연설은 그 자신의 국민과 트럼프를 화면에서 위협하며 배움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페세시키안의 변절도 중요하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185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이란 거리에서 정권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길은 외부의 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이란의 보복 위협은 민간인 봉기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봉기는 정권의 통제를 벗어나 31개 모든 주, 180개 도시, 총 572개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권은 외부 세계의 일을 드러내며 내부의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 붕괴의 외교적 반영은 런던에서 보였다. 대사관 건물에서 국가 주권의 상징인 이슬람 공화국 깃발이 내려지고 구체제 시대를 상징하는 사자와 태양 깃발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을 위한 조직적인 시도입니다. 정권의 등을 부러뜨린 진정한 타격은 사실 테헤란이 아니라 전략적 중력 중심인 타브리즈에서 왔습니다. 수년간 침묵을 지키며 정권의 터키 카드로 보류되었던 타브리즈는 아제리 출신인 페세시키안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1월 9일에 대규모로 봉기했습니다. 타브리즈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이제 이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국 대통령에 의해 자극받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인구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괄호를 열어야 합니다. 타브리즈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테헤란의 어떤 시위와도 다릅니다. 이란,
타브리즈는 이란의 산업 중심지이자 무역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조직된 민족 세력의 중심지입니다. 과거 봉기에서 정권은 페르시아 민족주의를 이용해 튀르크인들을 사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체제의 안보 교리를 무너뜨리는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타브리즈가 함락되면 이란 북서부의 물류선이 끊기고 체제는 분열된 안보 기구를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타브리즈 거리에서 들리는 구호는 하메네이가 최악의 악몽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단결의 선언입니다. 아제리인과 페르시아인이 하나의 적, 즉 성직자들에 맞서 단결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정권의 보안군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도 스타링크를 통해 유출된 영상들은 도시 북서쪽의 알-라술 모스크, 세관 건물과 공공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라지의 시청 건물, 하메네이의 요새로 알려진 곳도 이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권의 준군사 바시지 부대가 도망치는 민간인들에게 발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당황한 도피입니다. 테헤란의 세관 건물 근처에서 촬영된 영상은 바시지 민병대가 궁지에 몰려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작위로 발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황 상태의 발포조차도 인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테헤란의 주요 거리들은 여전히 시위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정권의 군대는 너무 무력해서 경찰 차량을 바리케이드로 사용하여 거리에 숨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민의 수적 우세와 페제쉬키안의 하메네이에 대한 정치적 배신 앞에서 정권의 보안 기구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거리에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하메네이는 이제 자신의 국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측 불가능한 백악관 주인 도널드 트럼프와도 맞서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큰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도시들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타격이 큰 곳을 강하게 칠 것입니다. 이제 테헤란의 거리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정권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0일의 트루스 소셜에 이란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1월 9일에 침묵을 깼습니다. 트럼프의 이전 발언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시위자가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나는 하메네이를 제거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과거의 세계의 모든 황제들 파라오 니무롯과 레자 팔라비는 권력의 정점에서 전복되었고 당신도 전복될 것이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해지는 슬픈 보고에 따르면 타임지에서 테헤란의 의사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수도의 단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시위대가 사망했으며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하메네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국민을 학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트럼프의 위협 때문에 이 학살을 숨기려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보고서와 스타링크 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이 트럼프와 이란 국민의 레드라인입니다. 이제 하메네이 정권은 거리의 수백만 명뿐만 아니라 정권의 군사적 존재를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워싱턴의 치명적인 지정학적 압박에 갇혀 있습니다. 트럼프에 공격하겠다는 위협이 공중에 떠도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권 최고 지도자에게 개인적인 안보 위기이며 이는 단순한 언어적 위협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보에 따르면 미국 공군 소속의 대형 C-1717 글로브 마스터 수송기가 독일에서 중동으로 탄약과 군사 장비를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물류 이동은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며 이미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위한 준비 단계를 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지상의 철의 날개로 그의 언어적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0일 폭스뉴스에서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할 방법으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라고 한 메시지는 외교적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전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이룩한 KC-X-35 스트라토 탱커 항공기의 활동은 펜타곤이 이란의 군사 목표에 대한 대규모 공습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며 공중 급유가 필요한 장거리 폭격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지상에서는 델타 포스 요원들이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강력한 정보의 흐름이 공역뿐만 아니라 하메네이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참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권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의지가 꺾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메네이가 화면에서 파라오 비교로 당당히 서려고 해도 마쿠에서는 정권이 완전히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 입수된 정부 보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즉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계 수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2025년 6월 전쟁 수준보다도 높습니다. 정권은 전략적 지하미사일 도시들까지 가동할 정도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끔찍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정권은 이 미사일과 전개사벨인 특수부대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자체 군대인 아르테 시내의 탈영을 방지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군이 민중편에 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400개의 다른 부대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트럼프를 가리키는 동안 총군은 그의 군인들과 국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권이 아닌 지도자 자신을 겨냥함으로써 하메네이의 면책갑옷을 뚫었습니다. 이 위협의 심각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트럼프가 과거에 이미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해외에 있는 국가의 대표들조차 하메네이를 버리고 있으며 국내 장군들의 충성심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물러들이 모스크바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정권의 배는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지 테헤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페제슈키안의 움직임은 모스크바에서 베이징 그리고 평양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축을 따라 자가 면역 질환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질환은 외부에서 온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제슈키안과 같은 내부 지도자들이 이끄는 국가의 자체 세포가 즉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그리고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금 테헤란의 불길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하메네이처럼 비판을 초월한 반신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괴홀렙은 또한 그를 둘러싼 엘리트들의 두려움과 절대적인 충성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페제슈키안의 사례는 이 충성이 환상임을 증명했습니다. 시스템 내부, 시스템의 최상부에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를 배신하고 국민과 연합했다는 사실은 평양의 장군들이나 당 엘리트들에게 선례를 제공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북한의 장군이나 고위 관리가 김정은에게 말하는 것을 당신은 나라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페제슈키안이 테헤란에서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외부 개입이 아님 자국 대통령의 변심으로 무너진다면 김정은의 궁전 안에 있는 장군들도 배가 가라앉을 때 지도자와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축의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그들은 S-400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들어오는 미사일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궁전 안에서 그들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얼굴에 대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외치는 페제슈키안에 대한 방어 시스템은 없습니다. 페제슈키안은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독재자의 불가침 신화에도 부르질렀습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지만 그의 궁전 안에 있는 조용한 반역자로부터는 그를 보호할 수 없다. 이란의 이 바이러스는 심리적으로 북한의 고립된 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푸틴 주변의 과도 정치가들이나 시진핑의 당위원회는 테헤란의 이 시나리오를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경고로 읽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의 환상은 그때까지 하메네이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믿어졌던 것이 페제슈키안의 정신장애라는 말로 산산이 부서졌다. 물라들이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줄을 서는 동안 페제슈키안과 이란 국민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이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하메네이 궁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국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옆에 아마도 식탁에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배신이 당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란은 무너졌습니다. 정권은 끝났고 독재자들에게는 두려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의 다음 희생자가 모스크바일지 평양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